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도 뉴욕 시장에서는 뚜렷한 방향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모닝 스탠바이를 통해서 봐야 될 이슈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략까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 함께해 주십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어쨌든 지수적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이제 꼭대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추가 상승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CPI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사실 미국 증시에서 체크 포인트를 좀 잡는다라는 게, 뭔가 특징을 좀 잡는다라는 게 그런 날들이 좀 시장 대응하기 좀 수월하죠. 특정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정 섹터가 이러한 이유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와 커플링되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종목들을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편안하고 시장 대응하기도 좋습니다. 근데 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그야말로 요즘엔 좀 종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뚜렷한 방향성이 안 나옵니다. 왼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오른쪽으로 가고요. 오른쪽 갈 줄 알았는데 가만히 멈춰 있는 이런 종잡기 힘든 그런 시장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어제 미국 시장도 최근에 그런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수에 있어서는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고요. 그 외에 다우라든지 S&P 소폭 상승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가 분명히 떨어졌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좀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도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고, 엔비디아는 또 상승하다가 또 하락했고요. 그제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또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장중에도 종목별 변동성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난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의 특징, 한 줄로 좀 요약해 본다라면 방향성이 없다라고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도 섹터별로도 어느 한쪽으로 좀 길게 가는 그런 방향성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채권 금리와 그리고 환율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데 사실 채권 금리 환율 잘 봐야 됩니다만 최근 같은 경우 높은 레벨입니다. 환율도 달러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레벨이고 채권 금리도 미국 국채 금리도 굉장히 5%에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여기에서 또 많이 올라가느냐 또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도 또 아니죠. 이런 상황들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면 좋죠. 왜 그러냐면 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다. 떨어진 모습들이 좀 나온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더 우호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더 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장초반은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혼조세를 보여줬고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대형 기술주들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지수는 별로 하락하지 않았죠. 나스닥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 그 외의 지수들은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크긴 아니지만 이 대형 기술주들이 좀 부진한데도 지수가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들은 중소형주가 첫 번째로는 좀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은 이 관세 인하,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그 관세보다는 좀 덜 부과가 될 것이다. 이런 모습들에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겠구나. 이전 예상보다는 좀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에 중소형주가 조금씩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형 기술주의 부진을 중소형주가 일부 좀 만회하는 모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부터 미국에서 금융주들, 은행주들 포함해서 실적 발표가 있죠. 근데 미국 금융주들은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금융주의 강세도 대형 기술주 부진한 모습들, 하락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만회해주면서 시장의 지수 자체는 변동성이 좀 적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요. 하락하다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형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소형주들도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하고 그리고 장 후반에 이렇게 종목별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수의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는데 종목별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언제 팔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마지막에 매도를 하는 부분들은 장 후반에 매도하는 건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의 어떤 식으로 바스켓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아닌 펀드 매니저가 아닌 프로그램에 매매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옵션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으로 좀 넘어와 보면 어제 같은 경우 국내 시장이 사실 지수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상승했고요. 코스피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종목별로 보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상승한 느낌은 좀 별로 안 들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섹터별로 좀 살펴본다라면, 섹터별로 보면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우선 대표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사실 뭐 하락은 아니죠. 뭐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특히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로 상당 부분 좀 집중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반도체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가 AI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나오면서 어제 하락했죠.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어제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승하는 섹터를 좀 살펴보면 2차 전지와 자동차, 조선, 엔터 이 종목들이 이 섹터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중소형 전기차 포함해서 2차 전지 다시 시장이 조금씩은 나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라든지 이 환율에 대한 우호적인 환율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은 뭐 긍정적인 레포트들도 나오고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는 25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강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과는 조금 다르죠. 물론 이제 나스닥이 코스닥과 굉장히 일치한다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좀 스타일이 좀 비슷한데 국내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좀 더 좋은데 미국은 이틀 연속 나스닥이 좀 더 나쁜 모습을 보여줬었죠. 국내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인데 강세인 이유는 2차 전지와 엔터 이런 섹터들이 좀 더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 있었죠. JP모건 컨퍼런스 이전에 그 기대감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어느 정도 호실적도 기록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로 주가가 좀 올라 있었는데 미국 시장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이 제약바이오, 이 헬스케어 종목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전처럼 계속적인 상승이 일어나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적 매물도 미국 시장 봤을 때는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섹터별 순환매, 차별화, 종목별 차별화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한 시장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미국장도 약간은 이제 혼재된 흐름 속에 금리 환율 높지만 맨날 봐야 되고요. 여기에 중소형주와 금융주가 강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게 되면서 종목별 빠른 대응을 오늘 장에서도 해봐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갈게요.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음식료에서 좀 찾아봤고요. 음식료 4분기 어떤 모습을 대체적으로 기록을 했는지와 앞으로 어떤 모습들이 좀 나타날지 이런 모습들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라고 얘기하면 저는 삼양식품이 딱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정말 굉장히 잘 팔렸었고 증설에 대한 얘기도 있으면서 음식료를 견인을 한 바 있었었는데요. 이번에 음식료는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음식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는 좀 전에 삼양식품 말씀 주셨는데 주가가 정말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줬죠. 음식료가 원래 이런 종목들이 아니었는데 작년에 굉장히 큰 이런 상승을 좀 보여준 이유가 수출이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국내 내수에 집중하던 음식료 업종이 수출에 대한 활로를 열었고 새로운 먹거리가 근데 국내보다 훨씬 캐파가 크죠. 새로운 먹거리가 기존 먹거리보다 훨씬 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습니다. 매출액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영업이익률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한 10년 전 국내 주식시장 살펴보면 음식료 시장 기대치에 굉장히 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고요.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안 줬죠. 변동성이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에 있어서도 굉장히 민감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떠난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사실 음식료 국내만 놓고 보면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 경기 침체였죠. 그런 소비 침체로 인해서 기대치를 좀 국내만 놓고 봤을 때는요. 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원자재 비용 자체도 좀 부담이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 있죠. 원재료 가격,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만 이 재료들은 대부분 수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부담에 대한 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 부담이 존재했었는데, 음식료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수출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환율 효과, 우호적인 환율 효과로 인해서 수출업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에서 파는 같은 제품보다 해외 수출하는 같은 제품 마진율이 월등히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환율 효과로 인해서 수출업체들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환경, 그런데 내수는 좀 부진했었고 내수가 중심인 업체들은 비우호적인 그런 환경들이 좀 펼쳐졌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서 원재료 가격이 부담이 되는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럼 사실 소비자들에겐 좋지 않지만 꼭 살펴봐야 되는 게 향후에 이 제품 가격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얼만큼 전가시키느냐 이 부분을 꼭 봐야 됩니다. 이 기업들만 놓고 봤을 때에는 마진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진율, 떨어지는 마진율에 있어서의 보완책으로 제품 가격으로 얼만큼 잘 전가를 시키는지 여부 첫 번째로 살펴보셔야 되고요. 전가가 됐는데 사실 전가가 된 다음에 판매량이 급격히 준다 이런 모습들을 그동안 별로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 상승분을 얼만큼 전가를 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영업 실적에 대한 조정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출주가 4분기에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수출은 좀 수출하는 업체들도 수출을 주로 하는 업체들도 꾸준하게 수출을 했기 때문에 4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 실적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는 대체적으로 4분기는 좀 조정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부합하긴 했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상승보다는 좀 조정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업체들이 좀 많았고요. 해외 부문에 계속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출하는 업체들이 유리하다. 환율이 그리고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70원대도 갔다 왔죠.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환율은 계속적으로 좀 높은 레벨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떨어지더라도 14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환율은 수출주에 계속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점. 그래서 수출하는 좀 전에도 삼양식품 말씀 주셨는데 이런 수출하는 업체들 위주로 해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오리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우선 사실 국내와 해외를 봤을 때 이 투자 포인트는 해외입니다. 해외에 있어서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에 대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강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중국, 베트남, 러시아에서 굉장히 잘 팔고 있는 이쪽에 있어서는 오리온이 가장 국내 식품주 중에서는 대장주의 모습을 이 나라에 있어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견고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국내 판매가 악화되지 않고 순항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식품주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국내도 좋고요. 해외 실적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성장세, 러시아라든지 베트남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해외에 포커스를 맞춰도 국내 점유율도 보셔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 중에서도 다 좋은 게 아니라 수출이라는 키워드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리온, 목표가 얼마나 보십니까? 사실 오리온 최근 주가는 좀 부진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사는데요. 기관이 좀 열심히 팔았습니다. 특히 펀드에서 좀 많이 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10만 원 아래로 가 있었죠. 제가 항상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양봉이 나오는 날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사실 지금 자리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한다라면 98,000원 정도까지는 살짝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양봉이 나오는 날 좀 천천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 자체는 이전 고점이 사실 10만 5천 원 정도에서 매물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0만 5천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이 아니라 저는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게 연말까지 보신다라면 12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리온과 관련해서 1차 목표가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까지 꼼꼼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은행주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이 관심주 중에서 마지막 관심주로 KB금융도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주가 사실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주가도 상당 부분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시장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좀 묶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 체크 포인트에서도 미국의 금융주들이 좋았었고 또 국내적인 모멘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은행 지주사들 4개 다 사실 기업은행도 포함해도 되고요. 대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약 한 10% 정도 좀 하회하는 이 전체 다 합쳤을 때 수정 순이익이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기업은행 포함해도 한 3조 원 정도 예상이 됐는데 그거보다 한 10% 정도 좀 낮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낮게 나오는 이유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이유가 해결이 돼서 1분기부터는 괜찮다라면 긍정적이죠. 근데 해결이 좀 힘들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질 수 있고 실적 부진이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나갔다 그러면 또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환율이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외화 환산 손실이 대형주 위주로는 좀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해외 대체 투자에 있어서의 이 감액, 이 해외 투자가 국내 대형 운용사들에 대한 펀드와 이런 대형 은행들에 있어서 자금 출자들이 좀 많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 손실이 낮다, 뭐 전액 손실이다, 상당 부분 손실이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 주로 손실로 발생을 하면서 이 4분기 순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은 좀 하회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분기 대출 그럼 좀 본다라면 대출은 좀 이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KB와 신한 같은 경우는 4분기 대출 같은 경우는 소폭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우리와 하나 같은 경우는 소폭입니다. 늘어난 데도 조금 늘어났고요. 떨어진 데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좀 일정 부분은 좀 역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부분보다도 실적들이 지금 환율에 있어서는 외화 환산 손실 발생했는데 여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손실을 많이 이미 인식을 했고요. 충당금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들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부분들은 앞으로도 1분기부터도 뭐 나빠질 가능성은 좀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이때는 주주가치 재고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리는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25년도에 떨어지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최근 들어 놓고 보면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올라가 있는 상태죠.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기준금리 기준이 아니라 단기적인 채권금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상태죠. 우선 채권금리가 올라간다. 은행주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싼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주주환원책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 뭐 어제 KB금융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주가치 재고 방안들 이행하려는 노력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BNK 금융지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은행들 사실 BNK 같은 경우는 뭐 지방은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많이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사실 건전성 상당히 좀 좋고요.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BNK 금융지주도 그렇고요. DDB 금융지주도 그렇고 뭐 JB 금융지주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금융지주들은 환율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환율 민감도도 제한적이고요. 순이익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25년도 1분기도 긍정적인 이익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환율에 있어서도 강세인데 이익단도 좋다. 뭐 그래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이죠.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은행과 관련해서 실적보다는 밸류업의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BNK 금융지주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종목과 투자 전략까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HL 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뭐 거의 독보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북미 시장 중심으로 해서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까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이 물건을 만도의 제품을 사는 구입자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관세 리스크까지 해제했다는 점,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향후에 대한 기대감까지 보셔도 좋기 때문에 전장 중심으로 해서 수익성도 계속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이전 고점 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어제 강세를 띄었던 HL 만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상무님의 종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료에서 잡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오리온입니다. 수출에 포인트를 맞춰서 1차 10만 5천 원, 중장기 12만 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업에 초점을 맞춰서 은행입니다. BNK 금융지주 목표가 12,000원.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 쪽에서 어제 7%를 이상 띄었던 HL 만도가 되겠습니다. 5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지금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진입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경찰과 공수처가 1차 저지선인 차벽을 지금 돌파한 이후에 추가 진입을 위해서 대열을 맞추고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